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일 식단에 이것을 추가했더니 건강해지더라. 과연 뭘 추가하는데 건강해질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벤만겔레지 박사님의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에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 닥터 로렌 데이 박사라고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정형외과 과장님이신 닥터 로렌 데이 박사가 그가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아주 대체의학에서 말하는 모든 천연치유요법을 다 적용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복이 되지 않다가 벤만겔레지 박사님 세미나에 가셔서 바로 요걸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로렌 데이 박사의 식단에 요것을 추가했더니 회복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까지 현재 80세가 넘으시는데 지금까지 생존하셔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닥터 로렌 데이 박사의 채널을 보셔서 얼마나 이 뼈 전문의였던 분이 물 전문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어떻게 그가 건강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방암에서 회복된 닥터 로렌 데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r body is designed to heal itself. 닥터 로렌 데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몸은 뭘로 디자인되어 있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분으로 채워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건강하게 물을 잘 적용하시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걸 아주 심각하게 깨달으셨어요. 자, 닥터 로렌 데이 박사는 미국 상위 세계 의과대학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대학 정형외과 부교수이자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 정형외과 과정으로 의사 수천 명을 훈련하셨습니다. 또 매사추세츠 의사회와 영국 왕립의료협회를 포함해서 미국과 유럽의 많은 상위 의료기관에서 많은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 일을 많이 하는 도중에 자신의 의료업적이 찬란한 정상에 도달했을 때 로렌 데이 박사는 1992년 매우 진행이 빠른 유방암에 노출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렌 데이 박사의 그 상태를 이제 사파를 그려놓은 건데요. 처음에 이제 가슴 중앙에 대리석 무늬의 종양이 조그맣게 콩알 만한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유방에서 가슴 가운데를 통해서 종양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는데 콩알 만한 사이즈에서 오렌지 알 하나의 크기만큼 이 종양이 신속하게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했던 종양이 왼쪽 유방에서 가슴 가운데를 통해 튀어나와서 3주가 지났는데 큰 오렌지 크기로 자라납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유방암이 진행이 돼도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드문데 로렌 데이 박사가 심각한 이제 유방암에 노출됩니다. 그동안 암이 자라서 곧 피부를 부수고 궤양이 되어서 감염되는 문제도 일으킬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유방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실제 종양입니다. 유방보다 더 많이 튀어나와 있죠. 이런 케이스는 참 드물긴 하지만 3주 만에 로렌 데이 박사의 이 유방의 종양이 이렇게 컸습니다. 조직 아래 깊이 뻗어 있는 종양의 측면들을 보시면 유방 못지않게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로렌 데이 박사가 외과 의사를 찾아서 외부의 종양만을 제거한 다음에 이 겨드랑이나 쇄골 그리고 위, 코 안에 있는 분비선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파생적인 종양은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재발 전이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절제를 하지 않으면 너무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절제는 했지만 그 이상은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도 하지 않습니다. 로렌 데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수년간 경험한 의사로서 수천 명의 암 환자가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베푸는 고통스럽고 불구로 만드는 파괴적인 치료술 때문에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절개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렌 데이 박사는 의료시술을 멈추고 대체의학 생도가 되어서 대체의학 시행자들이 제시하는 자연치료 절차에 관해서 수없이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독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병에 걸리고 항암 방사선 수술해서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되고 그래서 찾다가 이제는 여기까지 오시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는 거의 전문 박사님들이 되셨어요. 자, 그래서 로렌 데이 박사도 뭐부터 시작했냐면 라이프 스타일 매더신부터 시작합니다. 예, 라이프 스타일부터 바꿉니다.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의학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영양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식단에도 불구하고 암은 맹렬하게 재발하고 또 급속하게 진행됩니다. 거의 걸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쇠약해져서 계속 침대에 누워서 몸조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인생의 최종 단계에서 누군가가 이 닥터 로렌 데이 박사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합니다. 그 책의 이름이 바로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 한국판 번역과 지금 번역이 계속 달라집니다. 이 책이 오랫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베스트셀러로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졌기 때문에 제목이 좀 다르죠.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이란 책, 방금 소개했던 그 신비한 물치료법으로 한국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로렌 데이 박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데이 박사는 즉시 책에 있는 정보가 자기 문제의 해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데이 박사는 오랫동안 자기 몸이 원해왔던 내 몸을 전체를 다 해독할 수 있는 물 대신에 늘 즐겨 마셔왔던 커피가 몸에 손상을 주어서 현재 직면한 암 발달을 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데이 박사는 매일의 식단에 뭐를 추가해요? 매일의 식단에 뭘 추가했더니? 예, 차가버섯 물을 추가했더니? 예, 허브차물을 추가했더니?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어떤 그 좋은 음료보다 가장 좋은 생명수, 물을 추가하자마자 매일매일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서 암에서 해방되는데 대략 몇 개월이요? 8개월. 이제 우리 신 선생님도 문 선생님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닥터 로렌 데이 박사가 그 모든 자연치유법을 다 해봤어요. 좋다는 뭐 영양제, 좋다는 해독제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이 진전이 없고 계속 병상에서 전전긍긍 하던 중에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그 식단에 물을 추가하자마자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건강의 레벨이 쑥쑥쑥쑥 올라갑니다. 소화기에도 물이 필요하고 배설기에도 물이 필요하고 호흡기에도 물이 필요하고 우리 몸에서 물이 80% 이상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온 이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는 암에 걸린 이유가 바로 내가 물 대신에 카페인 음료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것을 캐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 병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진단하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의 시간에 우리 계속 지금 물을 두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 이후로 10년 동안 암에서 자유롭게 살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로렌 데이 박사의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아주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살린 그런 세미나 강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What do I need to get started on the health plan? 여러분이 건강을 새롭게 리셋, 요새 뭐 자궁 리셋, 유방 리셋 이런 책들 많이 나오죠.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암에서부터 식도암, 대장암, 간암, 신장암, 폐암 여러분의 모든 장기들을 리셋하는 데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헬스 플랜을 새로 짜실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 뭐냐면 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단에 물을 추가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83세의 그녀의 손녀들과 함께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사실 아까 보신 것처럼 유방보다 더 튀어나왔을 때 그때는 참 로렌 데이 박사가 거의 3개월 시한부셨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까지 83세가 될 때 이 손녀들과 함께 지금 이제 이런 건강 세미나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현재 로렌 데이 박사는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을 강의 교재로 채택했으며 이 정형외과 의사가 뼈 전문의가 아니고 이제 물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암 환우나 암에 걸린 의료 전문가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식단에 온갖 종류의 천연치료제를 다 적용해도 안 됐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넣었더니 내가 회복이 되더라.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벤맨겔리지 박사님의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은 제가 회복되는데 핵심적인 답이었습니다. 제가 치료되는 데 있어서 물을 추가하지 않았다면 내 식단에 물을 추가하지 않았다면 저는 건강을 되찾지 못했을 겁니다. 닥터 로렌 데이 박사가 still alive? 아직까지 살아있을까요? Yes.
아직까지 살아계시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2003년 3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개최된 의료회의에서 벤만겔리지 박사와 처음으로 로렌데이 박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로렌데이 박사에게 벤만겔리지 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박사님, 어떤 이유로 물이 암 치료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벤만겔리지 박사님이 질문합니다. 그때 로렌데이 박사는 자기가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적용을 해봤는데 효력이 없었는데 물을 집어넣었더니 효력을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내가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않느냐의 한 끗 차이는요. 바로 회복의 차이를 만든 것은 뭐였다?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행착오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암에서 회복되신 분들이 책들을 많이 써서 내시는데 어떤 분은 유방암에서 회복되시는 분들은 유방암, 절대 유방암 환자가 계란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책이 나오질 않나. 또 사라짐 암의 저자가 자기가 어떻게 채식을 하면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내 종양을 스위치를 이렇게 계속 올리게 만드는 그런 식단을 다 제거하고 채식으로 바꾸고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했더니 내가 말기암에서 이렇게 회복됐더라. 요새 사이먼 북스에서 뭐 사라진 암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나 많은 분들이 회복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뉴스타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식단의 개혁이 있고 그 다음에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그걸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물을 여러분의 식단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고 목록에서 물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조치를 취했는데 급격하게 쇠약해져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없었는데 특별히 당뇨병이요. 뭐가 원인입니까? 당뇨병 환자분들 이 설탕 한 숟갈 넣어가지고 커피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과일이 아니고 뭐예요? 지방이 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 드시는 것도 잘 적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기전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유방암에서 종양의 성장을 촉진하는 게 뭐더라? 유방암의 크기가 현저하게 자꾸 커지고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더라? 탈수. 세포에 산소 포화도를 올려주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막 뇌, 혈액이 막 산소들 적혈구들이 얼마나 이쁜지 저보다 더 좋아요. 사실 지금 하늘마을에서 5개밖에 안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하늘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높으신 우리 유망은 교수님이요. 지금 이제 몸의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5개밖에 안 나오십니다. 저희 학교에 청춘 학교 간판에 청춘이라는 시 사무엘 올만의 청춘이라는 시에 걸맞게 우리 유 교수님이 이렇게 80세가 넘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 산을 A 코스, B 코스를 하루에 여러 차례 다니시고 건강 레벨이 지금 여기 5년째 계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십니다. 여러분 건강의 지혜를 잘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의 시한부 인생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유방암에서 종양의 성장을 촉진하는 범인이 바로 탈수라는 것입니다. 탈수. 여러분이 잘 적용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닥터 로렌데이 박사 사례에서처럼 종양 한 개가 포도알 크기만큼 확대될 만큼 커지는 이유, 무엇이 바로 유방암에서 암 성장을 촉진하는가 보았더니 바로 탈수가 범인인데, 자, 탈수와 관련된 화학적인 연쇄 사건에서 그러면 어떤 요소가 탈수를 일으키도록 유발하는가 보았더니 바로 프로락틴이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유방암 환자가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데요. 자, 프로락틴은 뭐냐면 유방에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성장 촉진 작용을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프로락틴입니다. 그래서 우유나 계란이나 동물성 단백질 드시는 동안은 유방암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프로락틴과 에스트로겐이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유방의 분비샘 조직의 젖생산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바로 프로락틴인데, 프로락틴이 자꾸 우리 몸에서 증가가 되면 유방암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젖생산에 젖이 잘 유도되도록 하는 탈수가 부정적인 효과를 보상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 이게 조금 어렵죠 말이. 탈수가 생기면 우리 몸이 여러 가지 기능 부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프로락틴이 자꾸 생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식은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 동물성 단백질이나 물 대신에 카페인 음료를 드시게 되면 프로락틴 수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에스트로겐이나 프로락틴이 상승하게 되면 반대로 역작용이 유방암은 계속 진행이 되고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바로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깨달았기 때문에 로렌데이 박사가 식단에 무엇을 추가했더니 프로락틴이 내려가더라? 물을 적용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식단에 물을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